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사전선거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가셔서 투표를 꼭 하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을 잘 수호할 수 있는 분으로, 또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분으로, 또 시장 경제를 잘 지킬 수 있는 분,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으로 마음대로 골라서 한번 잡으십시오. 네. 오늘 이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말이죠, 지금 한국은 공수처장이 자기 차를 보내가지고 황제 피의자를 모셔오는 나라다, 이런 제하의 글이 실렸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이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차를 자가용을 보내가지고 황제 피의자, 범죄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피의자를 모셔오는 나라는 겁니다. 이런 제하의 글입니다. 여러분 벌써 딱 아시는 분들 계시죠? 공수처장 김진욱이가 중앙지검장 하는 이성윤, 경희법대 문재인의 후배이자 또 같이 함께 민정실에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그 친정권 소위 대표주자, 차기 검찰총장으로 회자되는 분 김진욱이가, 이 공수처장이란 자가 이 사람을 자기 차를 보내서 모시고 왔다는, 황제 영접을 하고 황제 피의자를 모셔왔다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아닙니까? 그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7일 오후 5시 11분쯤에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바로 근방에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자가용이죠, 그러니까 김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이 딱 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쯤 3시 한 48분쯤 같은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타고 공수처 청사로 딱 들어가서 1시간 20분가량 면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황제조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그 장면을 제가 묘사를 한 겁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러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착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황제조사가 어떤 건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인근 뒷골목에서 이 지검장이 외제차를 타고 딱 들어오고, 이어서 다른 차가 싹 나타나고, 이 지검장이 재빨리 뒷자리로 올라타고 떠나는 차 번호판에서 깜짝 놀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바로 공수처장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관용차 남바라는 사실입니다. 자,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막강한,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장이 본인 관용차로 피의자를 모셨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조사 마치고 나올 때도 물론 공수처장 차를 타고 나와서 그 뒷골목에 자기 차 내려놓는데 거기까지 와서 또 다다다닥. 지금 이거는 007 작전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수처장이 자기 차로 피의자를 황제 면접하기 위해서, 아니면 황제 조사요? 아니죠. 황제 미팅이겠죠. 아니죠.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수사? 조사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뒷골목에서 내린 이 지검장은 주변을 두리번 하더니 자기가 처음에 타고 왔던 차를 갖다 타고 훅 떠났다는 겁니다. 자, 범죄자들의 은밀한 거래를 위한 비밀 접선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저는 007 제임스 본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007 작전,
007 공수처장의 피의자, 황제 피의자 접선 작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돼 있다고 이 사설자는 개탄을 합니다. 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얘기하는데, 이들 이 공직자들 하나같이 문제가 딱 생기면요, 곤란할 때는 딱 전과의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보안상 그렇습니다. 딱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자일 때 보안상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보안만 지키면 된 거지 뭐 보안상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범죄 혐의자에게 공수처장 차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떠받치고 우러러봐야 되는 까닭이 뭡니까? 피의자가 대통령 수족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하는 검찰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김 처장은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추궁하자 그제야 이 지검장 조사 사실을 그때야 밝힌 겁니다. 스스로 밝힌 것도 아닙니다. 쉬쉬쉬쉬 하다가 야당 의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도우 의원인가 곽상도 의원 두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딱 질문을 한 겁니다. 추궁을 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지검장 조사 사실을 밝힌 겁니다. 이 김 처장이, 이 김진욱 처장이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백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 내가 판단할 테니까 그 수사만 잘 해가지고 일로 좀 보내줘. 이게 뭡니까 이게? 검찰이 어떤 검찰? 헌법에 보세요. 거기는 중앙수사기관으로서 인정받는 공적인 준사법기관이 딱 검찰밖에 없습니다. 검찰 딱 하나입니다. 중앙수사기관 검찰. 장관급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추미애가 아무리 개 XX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XXX를 떨었다 하더라도 사실 알고 보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하고는 동급입니다. 장관급입니다. 장관이 장관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왜 지난날에 이 윤석열 총장한테 하는 그 추미애에 대해서 제가 공격을 매번 했느냐?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겁니다. 아니 장관이 장관급에게 헌법상 중앙수사기관장으로 딱 못이 박혀 있는 헌법기관의 준사법기관에게 어떻게 저렇게 저 따위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분통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추미애를 제가 쳐다보곤 했습니다. 지가 잘나서 쳐다본 거 아닙니다. 네. 검찰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 지검장 기소 여부는 이제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까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에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보내라 이겁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못 넘기게 만드는 장치를 누가 했느냐. 이 김진욱이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소는 내가 시킬 테니까 넘가라고 말이죠. 이 지검장과 함께 재이첩된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물론 공수하고 상통 안 했습니다. 그냥 웃기지 마. 기소는 원래가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것이야. 딱 소신껏 했습니다. 이제 김 처장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공수처 수사 기소 원칙만이 아니라 존재 이유 자체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공수처가 일시적 정권 호위 기관, 정권 호위처 역할을 그 외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분명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황제 피의자를 갖다가 황제 피의자를 모시러 자기 차 처장 공수처 수사기관장 차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운전기사 딸린 게 아니에요.
거기 보낸 그날 운전을 담당한 자는 자기가 임명한 변호사, 요번 뭐 있지 않습니까? 로스쿨 변호사, 로서, 그러니까 변호사죠. 변호사가 돼서 임명을 자기가 직접 데리고 온 임명자입니다. 자기가 임명한 겁니다. 원래 처장은 자기 사람들을 몇 사람 이렇게 자기가 임명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서실은 각 그 공직자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해도 사적으로 이 비서관 역할을 할 사람들. 그래서 비자죠, 비서관. 이 그 비서관을 거기 운전기사로 대동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자, 기가 막히죠. 김 처장을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옳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또 공수처는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국가를 혼란 지경에서 빠뜨리지 않는, 수사 지경에서 수사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바로 바로메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폐지돼야 됩니다. 하루빨리 김진욱은 물러나야 됩니다. 벌써 이 사실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법조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법조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법조계에서 난리가 났다 할 정도 같으면 김진욱을 어떻게 하라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거기 앉아 있으라고 잘했다고요? 아니, 정반대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죠, 한국말로는. 예. 태풍이나 폭풍이나 광풍이나 해일이나 또 뭐 미풍이나 뭐 순풍이나 질풍, 모든 바람들은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 이제 문재인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1년도 뭐 제대로 대통령 직무 수행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정권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정치 지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정치 지형, 무서운 정치 지형의 변화, 아마 국민들은 실감할 것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국가 안보, 그것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향하는 그 내일의 태양, 바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